박성재는 경찰서 유치장 의자에 앉아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낯선 남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것도, 이수빈을 데려가려는 그를 막아선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이수빈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 일주일 전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자신의 회사 대리점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다. 한 달간만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해주겠다고.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할 이력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이수빈은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성재 오빠, 정말 고마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박성재는 웃으며 괜찮다고, 친구 동생 하나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다. 박성재는 33세 나이에 집안도 좋고 주변에서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수빈이었다. 친구의 여동생. 그것도 한참 어린 25살. 박성재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부정했다. 그저 동생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걱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수빈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박성재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오늘도 이수빈은 맞선을 보러 나갔다. 대기업 대리라는 남자와. 박성재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시계만 쳐다봤다. 저녁 8시. 이수빈은 지금쯤 그 남자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박성재는 가슴이 답답해서 넥타이를 풀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다. 아니, 알고 있다.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이수빈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다. 첫 만남인데 술집이라니.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이수빈 씨. 여기 앉으세요. 이수빈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곧장 메뉴판을 펼치며 소주 한 병 시켰다. 술 좋아하시죠? 자고로 여자는 술 먹어야 진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수빈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 저런 식인지. 하지만 참았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박성재 오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술이 나오고 남자는 건배를 제의했다. 이수빈은 작은 잔을 들어 부딪혔다. 그리고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수빈 씨,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빈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게 연봉은 3,500 정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보험은 뭐뭐 들어놨어요? 실비보험이랑 암보험 정도는 있죠? 이수빈은 점점 불쾌해졌다. 네, 있어요.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재산세 내역보면 집이 있던데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이수빈은 숨이 막혔다. 이게 맞선인가, 면접인가, 껍데기만 확인하는 거 아닌가. 내 내면은, 내 진심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건만 따지는 거잖아. 이수빈은 이력서를 조작해서라도 더 나은 현실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마주한 건 더 냉혹하고 참담한 현실이었다. 조건이 좋아 보이니까 더 많은 걸 캐묻고 더 철저하게 검증하려 드는 거였다. 이수빈은 씁쓸함에 술을 들이켰다. 한 잔, 두 잔, 세 잔. 남자는 신나서 계속 따라줬다. 좋아요, 이수빈 씨. 술 잘 받으시네요. 박성재는 사무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11시가 넘었다.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안감이 엄습했다. 박성재는 차에 시동을 걸고 이수빈이 만난다고 했던 지역으로 향했다. 이 근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강남역 부근. 박성재는 거리를 천천히 돌며 이수빈을 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다. 모텔 골목 입구에서 비틀거리는 이수빈을. 옆에는 그 남자가 이수빈의 허리를 감싸며 걸어가고 있었다. 박성재는 차를 급정거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박성재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야! 박성재가 소리쳤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누구세요? 박성재는 남자의 팔을 밀쳐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박성재를 쳐다봤다. 뭐긴 뭐야. 우리 둘이 좋아서 가는 건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봤다.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박성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상태로 이수빈이 정신이 있어 보여요? 남자는 비웃었다. 술 마신 거 본인이 동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온 것도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예요? 박성재는 참지 못하고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으로 보여? 남자도 박성재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다. 놓으라고요. 이수빈은 중간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안으며 남자를 밀쳤다. 남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 순찰차가 도착했다. 박성재와 남자, 그리고 이수빈은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남자는 계속 항의했다. 저 사람이 먼저 때렸어요. 멱살 잡고 밀쳤다고요. 박성재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여자는 제 동생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끌려가는 걸 보고 제가 막은 겁니다. 남자는 코웃음 쳤다. 동생? 말도 안 돼. 그럼 뭐, 오빠가 맞선 자리까지 따라다녀요. 박성재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로 동생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에 혼란스러웠다. 이수빈은 조사실 한쪽 의자에 앉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경찰은 양쪽 진술을 듣고 CCTV를 확인했다. 결국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갔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서 이수빈은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어디야? 박성재는 차를 몰며 대답했다. 경찰서 앞이야. 이수빈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경찰서? 왜? 나 무슨 일 있었어? 분명 맞선을 받고 술을 마셨고. 박성재는 짧게 설명했다. 내가 술 취해서 모텔 가려는 걸 내가 막았어. 그 남자랑 싸움 붙어서 경찰서 갔다 온 거야. 이수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것뿐이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 미안해 오빠. 괜히 나 때문에 오빠만 곤란하게 됐네.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요동쳤다. 다음 날 저녁, 이수빈은 대리점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손님 응대하느라 지쳤다. 이수빈은 가방을 들고 매장 문을 나섰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맞선을 봤던 그 남자였다. 이수빈은 움찔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웃으며 다가왔다. 어제는 일이 꼬였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남자는 표정이 굳었다. 뭐가 싫어요? 어제 술 마신 건 본인도 동의한 거잖아요. 이수빈은 뒤로 물러났다. 저 정말 싫다고요. 그만 가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이수빈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게 튕기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 줘봐요. 이수빈은 손목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셌다. 놓으라고요. 남자는 이수빈을 끌고 가려 했다. 그때 누군가 남자의 어깨를 잡았다. 박성재였다. 손 놔. 남자는 박성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또 당신이야? 박성재는 남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냈다. 경찰서 한번 갔다 온 게 부족해.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하지만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라면서 이렇게까지 해? 남자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쳐다봤다. 괜찮아.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잡으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박성재는 직원을 불러 지시했다. 앞으로 이수빈 점장이 밤 10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제가 데리러 올 겁니다. 매장에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직원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재는 다시 이수빈에게로 갔다. 가자. 이수빈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이수빈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오빠가 뭔데 이래? 그 남자 말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주는 대로 술 마셨고, 내가 따라 나섰고, 다 내가 한 거라고. 박성재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수빈은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가 위장 취업시켜줬다고 해서 이렇게 간섭해도 되는 거야?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수빈은 찾아와준 박성재가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괜한 자존심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었다. 박성재는 차를 세웠다. 급정거에 이수빈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수빈은 숨을 멈췄다. 박성재는 계속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내가 다치는 게 싫은지, 왜 다른 남자랑 있는 내가 보기 싫은지, 나도 모르겠어. 이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설마 나 좋아해? 박성재는 입을 열었다. 내가 너를...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성재는 고개를 돌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이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가 왜 대답을 못하는 거지? 이수빈도 사실 알고 있었다. 박성재 오빠가 요즘 자신을 그냥 친구 동생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오빠는 친오빠 친구였고 이혼남이었다. 게다가 이수빈은 지금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박성재는 다시 시동을 걸며 말했다. 미안해. 그냥 집에 바래다 줄게.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소용돌이쳤다. 박성재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자신이 왜 대답을 못했는지 알고 있었다. 아니, 사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정확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좋아하고 있었다. 친구 동생이라는 선을 넘어서.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이수빈은 아직 젊고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었다. 박성재 같은 이혼남에게 묶여서는 안 됐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수빈이 다른 남자와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박성재는 술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이수빈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박성재 오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을 하다가 멈춘 오빠. 그 표정, 그 눈빛. 이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수빈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모두 조건만 따지고 껍데기만 봤다. 이수빈 자체를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박성재 오빠는 달랐다. 오빠는 이수빈이 위험할 때 달려왔고, 취했을 때 지켜줬고, 두려울 때 곁에 있어줬다. 조건이 아니라 이수빈 자체를 걱정해줬다. 이수빈은 베개를 껴안으며 신음했다. 안 돼. 이건 안 돼. 오빠는 친오빠 친구야. 그리고 이혼남이잖아.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이수빈은 또 다른 맞선을 잡았다. 이번에는 의사라는 남자였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또 맞선 봐. 이수빈은 짧게 대답했다. 응.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이번엔 꼭 조심해. 이수빈은 전화를 끊었다. 맞선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대화도 예의 바르게 이어졌다. 이수빈은 이번에는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남자가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이수빈 씨,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 결혼하면 그 집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이수빈은 멈칫했다. 처리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면 제 이름으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정리하면 좋잖아요. 이수빈은 숨이 막혔다. 또다시였다. 결국 조건이었다. 재산이었다. 이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남자는 당황했다.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이수빈은 대답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밖은 어두웠다. 이수빈은 길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수빈은 핸드폰을 꺼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다. 오빠한테 또 기댈 수는 없어. 이수빈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박성재는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수빈이 지금쯤 맞선을 보고 있을 것이다. 박성재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빈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이수빈의 이름이 떴다. 박성재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이수빈은 말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박성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빈아, 무슨 일 있어? 어디야?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오늘 맞선도 완전 꽝이야. 사람들은 왜 조건만 중요할까? 박성재에게 투덜거리는 이수빈의 목소리는 왠지 울먹거렸다. 수빈아, 너 괜찮아? 이수빈은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응, 괜찮아. 그냥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어. 박성재는 가슴이 아팠다. 이수빈이 우는 것 같았다. 박성재는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어디야? 지금 갈게. 이수빈은 황급히 말했다. 아니야, 오빠. 정말 괜찮아. 안 와도 돼. 내가 무슨 어린애인가.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위치 보내. 지금 당장. 이수빈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다. 위치를 보냈다. 박성재는 차에 시동을 걸고 이수빈에게로 향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발견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성재는 차를 세우고 다가갔다. 수빈아. 이수빈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수빈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박성재는 이수빈 옆에 앉았다. 조용히 이수빈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수빈은 울음을 터뜨렸다. 다들 조건만 봐. 내 마음은 안 봐.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연봉, 집, 부모님 재산만 물어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 같았어.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줬다. 이수빈은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다. 미안해, 오빠. 또 오빠한테 기대서.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기대도 돼. 이수빈은 박성재를 쳐다봤다. 박성재의 눈빛이 따뜻했다. 이수빈은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박성재는 입을 열었다. 수빈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자체로 충분해. 이수빈은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고마움. 아니면 그 이상? 박성재는 이수빈의 눈물을 닦아줬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렸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이수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조건 같은 건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내 자체로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박성재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다. 빨간불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수빈을 쳐다봤다. 이수빈도 박성재를 보고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다. 박성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수빈의 눈빛이 달랐다. 슬픔과 아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다. 갈망? 아니면 그리움? 박성재는 침을 꼴깍 삼켰다. 목이 바짝 말랐다. 이수빈도 숨을 멈췄다. 박성재의 눈빛이 강렬했다. 걱정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이수빈은 무의식 중에 침을 삼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둘은 마주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빨갛게 부은 눈, 촉촉한 입술, 떨리는 숨결. 모든 게 아름다웠다.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이수빈 쪽으로 기울였다. 이수빈도 박성재를 향해 몸을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원하고 있었다. 강하게, 절실하게.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박성재의 손이 떨렸다. 이수빈은 눈을 감았다. 박성재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대로 두 입술이 포개어지려는 순간 쾅쾅쾅 누군가 밖에서 차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깜짝 놀라 몸을 떼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박성재는 창문 쪽을 돌아봤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잠시 창문 좀 내려주시죠. 박성재는 당황하며 창문을 천천히 내렸다. 경찰관이 차 안을 들여다봤다. 손전등 불빛이 박성재와 이수빈의 얼굴을 비췄다. 박성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관을 쳐다봤다. 이수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박성재의 팔을 붙잡았다.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박성재를 응시했다. 박성재 씨 맞으십니까? 박성재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저는 과연 경찰은 왜 이 깊은 밤 박성재를 찾아온 것일까? 단순한 교통 위반 때문일까? 아니면 박성재가 모르는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방금 전 입술이 닿기 직전까지 갔던 두 사람. 박성재와 이수빈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등장으로 그 순간은 산산이 부서졌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수빈은 박성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은 이제 막 싹트려던 그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경찰관의 입에서 나올 말은 과연 무엇일까? 박성재의 앞에 펼쳐질 운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수빈은 박성재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갈라지려 하고 있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